비염이 생기게 되면 내 뇌가 항상 뜨거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빨리 피곤해지고 아기들이 꾸부정하게 있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야, 너 똑바로 앉지 않아? 라는 식으로 잔소리만 하게 되는데 절대 안 먹힙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성 병원장입니다. 모든 부모라면 이런 부분들이 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오히려 저는 그런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기들일수록 특히나 우리가 비염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앞으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비염이 생기게 되면 구강호흡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강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아기가 항상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빨간색으로 항상 깜빡깜빡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항상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아기가 피곤해하는 거죠. 짜증도 늘고 밥도 잘 안 먹고 잘 뛰어놀지도 않고, 이런 사회 환경적인 발달에 전체적으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에너지의 소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기들이 구강호흡을 하게 됨으로써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게 되고 수면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뇌는 아직까지 깨지를 못한 거예요. 학교 가서 뇌가 계속 졸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귀로 잘 들어오지도 않고 나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졸아요.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저녁 때만 되면 말짱해집니다. 핸드폰 하루 종일 보고 다시 또 수면이 느려지고, 이게 생활 습관이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교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학습 능력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자, 여기서 뇌냉각 가설이라는 재미난 이론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컴퓨터에 있어서는 CPU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CPU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발열이 엄청 많이 많다는 것들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에 발열이 심할 때 팬을 돌려가지고 이 공기를 빼내고 순환을 시켜서 CPU를 냉각시켜주게 되거든요. CPU가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블루 스크린 뜨게 되겠죠. 네, 뇌도 마찬가지예요. 냉각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CPU처럼 뭔가 효율적으로 순환이 돼야만 냉각이 되겠죠. 자, 이때 뇌를 냉각시키기 위한 이 공기의 통로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 자, 우리의 공기 통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를 통해서 머리 깊숙하게 뇌 바로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트랙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강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훨씬 더 넓지만 그리고 빠르지만 뇌를 식혀주지 못하는 이 트랙이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비강을 통한 트랙은 뇌하수체나 연수 같은 이 부분들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식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이 뇌를 식혀주는 동작들이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 뇌가 항상 뜨거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뇌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피곤해지고, 눈도 빨리 충혈되고, 빨리 지쳐버리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이런 식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그리고 아기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염 때문에 일자목이 나타난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비염 때문에 측만증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비염과 일자목 그리고 측만증은 정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비염이 생긴 사람들은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 구강호흡을 할 때 안쪽으로 입이 축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좀 좁아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비강 자체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목을 앞으로 쭉 뺀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내 몸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측만증도 마찬가지인 게,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댐으로써 폐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아기들이 살려고 하는 보상 기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어떻게 해요? 아기들이 꾸부정하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으면 야, 너 똑바로 앉지 않아? 라는 식으로 잔소리만 하게 되는데 절대 안 먹힙니다.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비강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아기들이 내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근육들을 만들어 줘야만 자세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비염의 증상들을 조금이라도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 부분들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를 시작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방 쪽이 아무래도 비급여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그렇진 않아요. 대표적인 우리가 면역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한약이죠. 이 첩약이라는 부분들이 다행히도 2024년도 4월 29일부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들어갔어요. 10일씩 1년에 2번까지 본인 부담금이 70%까지 경감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보험 적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10일씩 2번이 지난 다음에도 실손의료보험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비염은 만성화되기 쉬운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한방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격언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판 속의 잡초처럼 키워라 라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저는 정말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격언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오냐오냐 금쪽이처럼 내 코의 점막을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우리 점막에 좋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부분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점막을 강화시키고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계를 강화시켜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특히나 한방치료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을 꼭 같이 한번 치료를 해봤으면 좋겠어요.